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골라 방송하는 나라의 TV. 나라의 TV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구독료 후원 성원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재명이는 대장동 화천대유 핵심 인물 유동규를 측근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8일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과 친형 이재선 씨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재선 씨가 이재명에게 부인 김혜경 씨처럼 유동규 씨가 음대 나와서 뽑았느냐고 하자 이재명이는 어떻게 알았느냐며 답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제까지 이재명이는 유동규가 누군지 잘 모른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앞으로 파장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근데 이번 장영하 변호사 녹취 공개에 대한 민주당 반응이 아주 가관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MBC 김건희 녹취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검증이라 강변하며 환영했던 민주당 장영하 변호사가 새로운 이재명 녹취 파일을 공개하자 국민 알 권리나 후보 검증 따윈 개나 줘버리고 입에 개가 풍쳐물며 민주당 선대위 측은 장영하 변호사를 즉각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니,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 파일은 이재명이의 평소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인데 왜 민주당은 발끈하며 고발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처럼 이재명 후보 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해선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유리한 보도에 대해선 검증이라고 강변하면서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는 양상입니다. 여튼 민주당에게 국민 알 권리 차원의 검증 문제는 오로지 상대방 후보에게만 국한되나 봅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엿같은 내로남불은 없을 겁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후보가 점쟁이나 무속인의 말을 듣는다는 취지의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유명 역술인을 선대위에 올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속인과 역술인은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선대위 4050 상설특별위원회 산하 종교본부 발대식을 갖고 종교인 17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여기서 7대 종단 주요 인사가 임명장을 수여받았는데 이 중엔 한국역술인협회장 A씨도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한국역술인협회장 A씨는 1987년 고 노태우 대통령 대선 당선에 이어 2012년 18대 대선까지 매번 대통령들의 당선을 마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역술인협회장 A씨의 사무실에는 노태우 이후 모든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그들로부터 받은 평통자문위원 임명장 등이 증거물처럼 걸려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A 선생님이 오신 건 맞는다. 다만 수십 년간 공개적으로 활동한 역술인과 숨어있다가 나온 윤석열 후보 쪽 무속인과는 다르다. 역술인과 무속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해명이 궤변으로 들리는데요. 민주당 해명이 네티즌들 귀에도 궤변으로 들렸나 봅니다. 네티즌들은 역술인과 무속인이 내는 결과물은 같잖아요.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여당이네요.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라며 점 보는 게 허황되고 부끄러운 일이면 이제 그만 좀 봐라라고 비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요. 이렇게 보면 임명장을 김모 씨한테 줬는데요.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공동체 특별위원회 전국 무속인 위원장으로 임명함. 이래서 또 이런 무속인 위원장으로 무속인 위원장으로 임명도 했어요. 그냥 캠프는 매일 점을 쳐서 운영을 하나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SBS 조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문재인이도 무속인에게 임명장을 줘놓고 왜 그러느냐면서 무속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최재성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민주당 역시 무속인 논란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재명 캠프는 매일 점을 쳐서 운영하느냐고 무속인과 역술인은 다르다는 민주당 측 해명을 비꼬았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녹취 보도에 대한 MBC의 편파적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물론 유력 대통령 후보 부인이 어느 누구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방송이, 특히 공영방송이 이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해서 방송에 낼 것인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는 분도 있고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적인 통화 내용을 편집해 보도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임무를 포기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최소한의 양심 가진 공영방송이라면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욕설 테이프와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사안들도 당연히 방송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통화 녹취도 균형 있게 보도하란 야당 요구에 이에 MBC 측은 이재명이 형수욕설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거부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이라는 간판 쳐달고 형평성 따윈 개나 줘버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18일 MBC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한 것에 대해 선택적 공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만준 명예교수는 이날 MBC 이게 방송 민주화인가라는 제목의 중부일보 칼럼에서 방송 민주화는 진보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보수는 반드시 이겨야 하거나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강준민 명예교수는 MBC는 편들기가 아니라 해당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을 수도 있지만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대장동 사태에 대해선 그런 열의를 보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조국 사태에서도 어느 한쪽의 공익만 보았지 생각을 달리하는 쪽이 말하는 공익은 외면했던 것 같다며 이른바 선택적 공익은 피해야 하는 게 아닐까? 라고 했습니다. 강준만 명예교수는 나는 김건희 녹취록 논란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엔 관심이 없다며 내가 관심을 갖는 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어 MBC가 아니어도 녹취록 방송은 어차피 다른 매체들에 의해 이루어질 텐데 왜 굳이 공영방송이 두 개로 쪼개진 공론장의 한복판에 사실상 어느 한쪽을 편드는 역할로 뛰어들어야 한단 말인가라며 이게 6년 전 MBC 기자들이 그토록 울부짖었던 방송 민주화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를 통해 공개된 김건희 씨 녹취에는 김건희 씨가 안희정을 안타까워하는 심경도 있었는데요. 안희정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파 관점에서는 과거 안희정이 학생운동권 시절 반미 청년회를 이끌었던 이력을 내세워 극도로 요주의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맞습니다. 아직 안희정은 주사파 사상과 결별하거나 전향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제쳐두고 박 대통령과 연계된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파 진영에서 유일하게 박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춰 고개를 숙였던 사람입니다. 2015년 1월 9일 당시 여야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만나서 민주화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통과 협치,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포럼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개헌, 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안희정 지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으며 개헌 논의의 장기적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박 대통령을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개헌 논의 역시 시급한 과제로 손꼽았습니다. 먼저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는 박 대통령과 관련해 다음 달이면 대통령의 취임 딱 2년이 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실망하기에는 이르다라며 책임을 물을 때는 무겁게 물어야겠지만 지금은 힘을 모아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통령을 정점으로 모든 게 쏠리기 때문에 과부하되고 여론은 냉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개인의 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안희정 지사의 발언 이후 서로 당이 바뀐 것 같다라며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등 야당의 이슈를 선점해 집권을 했는데 왜 지지율이 빠졌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박 대통령이 선점한 이슈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100% 대한민국을 집권 핵심 세력이 포기한 것은 아닌가, 비판 세력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 결정되기 보름 전 지난 2017년 2월 26일 당시 충남지사였던 안희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없는 사람과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는 부산대에서 열린 증문즉답 행사에서 K스포츠 미르재단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기업의 좋은 후원금을 받아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었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탄핵 전국 상황에서 안희정의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이 좌파 진영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박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이후 2017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불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2017년 3월 21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불가 공동천명 요구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지금 수사가 착수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사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그렇지 않냐며 사면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사면은 무조건 안 된다 선언하는 것도 과잉된 표현이 아닐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처럼 안희정은 우파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등에 갈고질 때 유일하게 박 대통령 옹호해주고 사면에 대한 소신을 밝혔던 인물입니다. 사족을 달아보자면 아무리 우파 표심을 감안해 이런 행보를 했다 손치더라도 당시에는 JTBC가 집힌 태블릿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맨날 촛불 타령 늘어놓으며 사회 분위기가 지인끼리도 박 대통령 쉴드 치기 힘들 만큼 흉흉한 분위기에서 특히 좌파 진영에서 저러한 발언들을 드러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나라의 TV는 결코 안희정을 미화하기 위해 이런 방송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님을 덧붙입니다. 그해 2017년 11월 3일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멍에에 벗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강제 출당 조치했습니다. 사진은 홍준표 대표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박 대통령 제명을 공식 발표했던 장면입니다. 이랬던 홍준표는 2021년 10월 31일 대선 예비후보가 되면서 자신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한 것에 대해 당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누가 더 악질 반동종 갓나새끼로 보이시나요? 강명훈님, 어려운 형편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